이게 구글 첫 페이지잖아요. 구글에서 모든 기능은 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저 바둑판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표시가 있죠. 이 바둑판 표시에서 모든 활동은 다 이루어집니다. 바둑판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있거든요. 구글 클래스룸을 눌러서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학교 수업 자체를 이렇게 반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다른 여타 LMS에 비교해서 우선 간편해요. 선생님이 쓰기가 엄청 간편하고 확장성이 넓어요. 거의 모든 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동이 되게 기본적으로 해놨거든요. 그 다음 이제 수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업 만드는 버튼은 구글은 전부 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거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수업 참여하기 하고 수업 만들기가 있겠죠. 수업 참여하기는 학생들 입장이고요. 수업 만들기는 선생님들 입장입니다. 수업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수업 이름을 넣으시는 거죠. 저는 한평청 교육청 구글 한평교육청이라고 수업 이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제 선생님 화면이고요. 애들은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스트림이 있고 수업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성적이 있습니다. 스트림은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 공지사항 내줄 거 있을 때 수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수업을 짜시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 수업 안에 들어와 있는 협업하는 교사와 협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협업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반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3분이 들어가세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다 짜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3분이 나눠서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단원을 짤게, 너는 2단원을 짜고 너는 3단원을 짜라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또 좋은 점은 게시물 재사용이 있는데 올해 쓰고 내년에 이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활동이거든요. 저는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저는 초등 과정을 이제 다 짜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그냥 갖다가 촉촉촉촉 넣어서 재구성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우리 학교만 가능하냐? 아니요. 전국의 모든 선생님하고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순천, 광양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어울림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1단원 공감 단원을 짜면 어떤 선생님은 의사소통 단원, 어떤 선생님 이렇게 서로 분합해서 짜고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반을 만들었을 때 그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여기 뒤에 성적 버튼인데 성적이 포트폴리오로 쭉 모아지거든요. 반을 만들었으면 우선 선생님이 수업 세팅을 미리 해놓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애들을 초대하시는데 수업 세팅에 관련된 모든 키는 여기 만들기 버튼에 있습니다. 만들기 버튼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옵니다. 과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행평가 과제 같은 그냥 과제예요. 활동지를 제공해주는 그냥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퀴즈 과제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냥 퀴즈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퀴즈가 형성평가입니다. 또는 단원평가 이런 학기말 종합평가 이런 평가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 주고받는 건데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런 질문을 주고받게 하지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들한테 제공할 자료들을 여기다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플립러닝 하니까 저는 영상을 미리 여기다 올려놓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물 재사용 버튼은 내가 지금 이미 세팅해 놓은 걸 다시 땡겨다 쓰기만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밑에 주제 버튼이 있는데 주제라 함은 우리나라로 단원입니다. 우리가 단원을 미리미리 나눠놔야 나중에 애들이 활동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이 주제 나눠두는 버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버튼 누르고요. 1, 또 만들어 볼게요. 주제 만들기 2. 이게 우리나라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쌓이잖아요. 보통.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당장 쓸 거를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원을 나간다. 그럼 2단원이 위로 올라와요.
5단원이 나간다 그러면 5단원 위로 올라오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해서 만약에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아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수업 만든 거 안에 선생님들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거나 또는 수업에 관련된 뭐 읽는 자료든 뭐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자료 버튼을 누릅니다. 과학을 예를 들어볼게요. 애들한테 제공할 자료가 1. 식물의 한살이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요청사항을 적으시는 거죠. 저희는 그 디딤 영상을 보내면 애들이 코넬식 노트 정리를 해오거든요. 그게 기본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 서로 노트를 보고 5분 동안 자기가 영상에서 봤던 내용을 이야기 나누는 걸 기본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확대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선생님 자료를 땡겨 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 링크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 데스크탑에 들어있는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 유튜브 파일을 그냥 넣으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파일을 제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제가 디딤 영상 만들면 저는 다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따로 저장 안 하고 그럼 그 유튜브에 있는 걸 그냥 땡겨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넣었다고 할게요. 추가 버튼 누르고 저는 이제 영상 바로 여기서 찾아서 집어 넣거든요. 식물의 한 살이었으면 식물의 한 살이라고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악금성 같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국에 뭐 참쌤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을 것이고 교과서에서도 교과서 업체들이 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 올려놓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주제 버튼에서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단원을 선택해주고 게시라고 누르면 네, 그 게시물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단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애들한테 알림이 와요. 띠링 이렇게 선생님이 게시물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딱 누르면 바로 그 게시물을 보게 되는 거죠.